토부기TV의 박미순 소장입니다. 토부기TV는 국내 최대의 전략적 투자자이면서 부동산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세미나와 아카데미를 통해서 부동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토부기TV에서 전해드리는 세미나와 아카데미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까 또 카카오 채널 또한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이라든가 좋아요, 구독은 토부기의 힘이 될 것입니다. 네, 7월 영률의 세미나는 기존에 있었던 강의와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늘어난 강의들도 있어서 그런 강의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오늘 세미나 중에서는 건물과 토지의 콜라보가 상당히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부동산 4대 천왕 따라하기 강의는 영률에서 가장 오래된 강의이기도 하고요. 또 부동산 강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 되는 부동산에서부터 상가 다가구로 월세 받기, 또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그리고 명품 부동산이란 어떤 것인가까지 두루두루 훑어볼 수 있는 강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부동산을 한번 체크해보고 가야 할 분들이라든가 새롭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투자자라면 한 번쯤 들어봐야 되는 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는 이제부터 7, 8월에는 3기 신도시에 관한 강의를 집중적으로 지역마다 분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남의 대표 신도시라고 할 수 있죠. 교산 신도시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아무래도 제2의 강남을 꿈꾸고 있는 하남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깊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건물과 토지의 콜라보 세미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 이루어지는 이 콜라보 강의는 두 분의 교수가 공동으로 각자의 전문 분야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번 6.17 대책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갭투자 방지,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 쏠림을 이제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규제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바로 그러한 곳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강남 4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러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요. 또 토지에 있어서는 앞으로 10년, 20년 대세를 이어갈 용인의 땅의 가치를 알아보는 용이 되는 용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토지 분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나 또는 두 가지의 부동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명품 강의, 관심 있게 들어볼 세미나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세미나 엿보기 시간입니다. 세미나 엿보기를 통해서 지금 영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미나 내용들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 계십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개 강의를 별로 원치를 안 하시는데 정말 힘들게 공개 강의를 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이 강의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 강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이 최초로 땅값이 꿈틀대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최초로 땅값이 꿈틀대는 시점, 땅에 대한 가치가 길이 생겼을 때.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선생님 동의하세요? 모르시겠어요? 땅은요, 길이 생겼을 때 가치가 많이 올라간 건 맞아요. 근데 최초로 땅이 꿈틀대는 시작이 언제냐면 누군가 내 땅 밟는 순간부터 땅은 가치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요 몇 달 사이에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기획부동산 이야기 가지고 나왔던 게 성남의 금토동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방송 봤는데 거기에 40만 평 넘는 땅에다가 공유지분자를 아주 그냥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바로 앞에 인접에 어떤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닌 요거 가지고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게 개발이 안 되는 땅들 가지고 뭐 개발된다, 가치가 없는 거, 그런 가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말씀드렸던 거하고 접목을 해서 비교 분석해 보시면 땅에 대한 가치 평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맹지라고 말하는 게 이제 바보 땅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발이 안 되고 투자 가치가 다 떨어지느냐? 절대 그러진 않아요. 전제 조건은 뭐냐? 개발되는 섹터 내에서는 맹지에 대한 부분들도 투자 가치는 있어요. 혐오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 이제 뭐냐면 철탑 있죠. 철탑에 있는 땅 주변들은 사지 마세요.
예, 뭐 건강상에도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나중에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닥 가치는 많이 떨어져요. 두 번째는 이제 공동묘지들. 실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집원을 하나 주셨어요. 남양주의 금곡동 땅이에요. 근데 이 땅 어떤지 좀 봐주세요 했는데 그 땅을 보니까 양쪽 다가 임야 공동묘지예요. 그리고 바로 가운데 있는 임야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왜 사시는 거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남양주에 이제 보상이 풀리잖아요.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왕수 신도시가 풀리게 되면 주변으로 대토들을 할 거고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데 그 땅이 지금 공동묘지의 바로 가운데 있는 땅이지만 개발자연구의 그린벨트 땅이에요. 그러면 당장 내가 사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공동묘지는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가 확정된 지역 아니고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터가 뭔지 아시죠? 사람 돌아가시고 나면 하는 곳 바로 인근에 있는 땅, 그리고 이제 쓰레기 야적장도 있잖아요. 악취가 나는 땅들.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면산 쪽에 가면은 거기 비오톱이거든요. 비오톱 1등급이거든요. 야, 서울 땅이야! 이렇게 하고 사시는 분들 있어요. 네, 신림동 쪽에도. 그거 손대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땅을 보는 데서 토지용 계획 확인을 봤을 때 비오톱, 개발제한구역, 요거는 한 번 더 생각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보존산지에 공인용 산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특히 공인용 산지, 요 산지의 임야는 딱 한 말씀으로 드리면 관상용 산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 토목공사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토지 성형 이렇게 설명도 드려요. 토지 성형. 그리고 중간에 국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땅 맹지가 맞죠? 그죠? 돌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국어가 껴 있잖아요. 국어라 그러면 이제 또랑, 소위 말하면 뭐 이제 하천 같은 경우 소하천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바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어는 지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 땅의 가치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맹지로서 가치는 떨어진다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근데 어떤 분들은 국어가 끼어 있는 맹지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 구간에 대한 이 맹지를 국어를 통해서 도로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매는 현황 조사를 통한 감정평가예요. 그러니까 현 상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금액을 기준을 잡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세보다는 저렴한 건 맞지만 미래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권리 분석 따로 하셔야 돼요.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요. 딱 반 나눠가지고 A라는 땅은 뭐냐? 경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게 한 마디씩 두 마디씩. 이게 이제 절대 농지라 그래요. 농사 딱 짓는 땅에. 이거는 뭐냐?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땅을 경작 정리할 수 있게끔 관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농지인데 지목은 답인데 뭐가 있느냐?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건 뭐라 그러냐면 이건 절대 농지. 이거는 한계 농지라 그래요. 한계 농지. 그러니까 절대 농지보다는 한계 농지가 더 효용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절대 농지, 경작을 위한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땅으로서의 역할이 떨어져 있는 땅. 다시 말하면 개발에 대한 가치와 압력을 받기가 편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땅들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 뭐가 되어 있냐? 마을과 칠학, 도시가 형성이 접해 있는 땅들이 많아요. 도로가 있어요. 4차선 도로예요. 네, 왕복 4차선. 근데 인도가 없으면 차도만 있으면 여기는 달리는 도로예요. 달리는 도로. 그죠? 근데 보니까 한쪽에가 인도가 있어요. 한쪽에 인도가 없어요. 그럼 내가 땅을 사더라도 한쪽에 인도가 있고 없다. 어디다 사야 돼요? 인도가 있는 데다 사야 돼요. 왜? 사람이 다니는 길은 나중에 여기다가 도시가 들어올 수 있는 입증이 커집니다. 토임으로 바뀌게 되면 구릉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념 자체가. 토임이 뭐죠? 토임으로. 예? 토임. 뭐에 주면은 그냥 토임이라고요? 그러니까 토임으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산자가 빠지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이면은 산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산 1004번지인데 등록 전환을 했을 때 토임으로 바꾸게 되면 그냥 1004번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로서의 가치가 토지 대장하고 소위 말하면 지적도를 이제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1200분의 1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더 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는 거예요.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묘 같은 경우. 근데 제가 이제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땅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B라는 부분에 있어서 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묘가 있거나 묘 자체가 이렇게 중앙센터로 있다 그러면 요거는 가치가 좀 쉽지는 않다. 만약 무용고다 그러면 이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러면 분묘기지권만 성립 안 되면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묘 주인하고 또 합의를 봐야 되는 거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묘 자리가 이렇게 끝자리에 접해 있는 지역이 있다. 이런 거는
감정 평가를 할 때 가격이 많이 좀 다운이 돼요. 가치가 땅이 나빠서가 아니라 평가 자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묘가 끝자락에 접해놓은 땅의 가치가 이 땅이 나중에 도시사업이 들어가지고 입지적으로 좋은 자리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묘 있다 그러면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좀 더 눈여겨보시면 이런 땅은 딱 분할을 해가지고 갖고 있고 이 땅에 대한 부분들은 활용 가치가 커지는 거죠. 네, 강의 내용 어떠셨나요? 토지 매입의 시기부터 또 피해야 될 토지는 어떤 토지들인지 그리고 땅을 보는 관점은 어때야 되는지를 좀 조목조목 알 수가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니었나 싶고요. 또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토지에 활용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지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한 건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토지에 그닥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강의를 들으면서 토지는 정말 산속에 들어있는 커다란 바위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이 원석 그 자체로는 그렇게 우리가 딱 무엇이다라고 감이 오지 않지만 그 돌덩어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평화의 기념비가 될 수도 있고요. 프랑스의 화려한 궁전의 대리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소박하게는 작은 집의 정원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이 돌을 다듬는 석수쟁이의 가치가 가장 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토지에 대한 정보,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훌륭한 석수쟁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